심화 없이 선행해도 1등급 만드는 수학풀이 루틴. 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노을커피입니다. 오늘은 수학 문제 풀이 루틴을 자세히 설명해 봅니다. 수학은 생각하며 풀어야 한다는데 심화 없이 유형까지만 선행하고도 두 아이 모두 수능 1등급이 된 데에는 이 수학 공부 루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교재를 사용해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작은 차이가 오래 쌓여서 그렇겠죠. 저희 애들 집 공부하던 방식인데 누군가에게라도 도움되면 좋겠네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수학풀이 루틴. 첫 번째, 교재 내용 읽기. 모든 공부의 시작은 혼자 교재 읽으며 이해해보기입니다. 인강을 듣든 과외를 하든 결국 혼자 이해해서 풀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꼼꼼하게 읽어서 이해하도록 해봅니다. 두 번째, 교재의 확인 문제 풀기. 교재 내용 바로 아래 간단한 예제 예문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풀리면 이어서 문제를 쭉 풀어도 됩니다. 여기서 개념 교재라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될 때 바로 인강을 봅니다. 유형 응용 교재부터는 무조건 인강을 보기보단 우선 교재를 한 번 더 보면서 풀이가 가능할지 더 고민하세요. 정 이해가 안 될 때만 인강을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인강 보기. 무작정 인강부터 보기 시작하면 분명히 대충 보게 돼요. 교재를 보고 인강을 들으면 어떤 점이 헷갈렸는지, 어느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됐는지 더 자세히 듣게 돼서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인강은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아이가 교재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꼭 다 듣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다시 개념 보고 문제 풀이. 인강을 보고 나면 다시 개념을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그리고 시간을 너무 길게 주지 말고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풀만한 양을 쭉 이어서 풉니다. 교재 풀기보다는 별도의 연습장에 적어가면서 풉니다. 풀이는 가능한 깨끗하게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도록 푸는 게 좋아요. 도형이나 그래프도 가능한 정확하게 그리도록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만 잘 그려도 풀이 방법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중고등 주관식 시험은 정리가 잘 되어야 좋고 깨끗하게 적어야 실수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특히 6이나 9, 0 등 비슷하게 생긴 숫자들도 정확하게 쓰도록 버릇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계산 실수를 덜하게 되니까요. 이런 실수들은 대체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좋아지긴 하지만 그냥 놔두면 계속 또 실수해요. 보통 한 문제로 등급이 두세 개로 나뉠 수도 있고 1점으로 최저를 못 맞춰서 재수, N수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학년부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세요. 다섯 번째, 채점하기. 채점은 교재에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틀린 문제도 구분해서 채점해도 좋아요. 완전히 풀이를 모르는 문제, 풀이는 시작했는데 끝을 못 내는 문제, 풀이 다 해놓고 계산만 틀린 문제, 이렇게 나누어서 표시를 하고 표시에 따라서 반복 횟수를 달리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구분 없이 똑같이 하긴 했어요. 교재를 두 번째 풀 때는 처음 풀 때와 다른 색으로 채점합니다. 두 번 풀 때도 모든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린 숫자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얼만큼 더 성장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또 틀리는 경우가 많지만 맞았던 문제도 틀리기도 합니다. 개념이 알듯 말듯 헷갈린 것들은 다시 풀 때 틀리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틀린 문제 다시 풀기. 틀린 문제는 답지를 보지 않고 스스로 다시 풀어봅니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공부하지만 틀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다릅니다. 이때가 수학 실력의 성장의 핵심 같아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대로 정체될 수도 있겠죠. 답지를 보지 않고 다시 풀 때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한번 틀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에 오류가 있는지, 착각한 건 없는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다 확인하지 않았는지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학은 생각을 많이 하면서 풀어야 성장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틀린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은 절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풀 때 답지를 또 안 보면 다양한 풀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풀이가 한 가지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답으로 가는 과정이 꼭 한 가지가 아닐 때도 많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풀이로 적어 왔다면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특히 답지와 다른 풀이로 접근했을 때 더 칭찬을 해주시고요. 물론 틀릴 수도 있고 너무 돌아가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아이들을 성장시킵니다. 당장은 답답해 보이시겠지만 어느 단원 어느 순간에 꽃피울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도해봤던 그 풀이들은 더 기억이 나고 틀린 풀이 오류를 발견해서 다음엔 제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학년 과정은 엄마가 아이의 풀이를 봐도 모르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땐 답지와 다르다고 무조건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풀었는지 설명이라도 들어보세요. 다르게 시도해봤네. 잘했어. 그런데 엄마는 이해가 잘 안 돼.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잘 모르겠다로 끝난 적도 있어요. 그래도 이런 시간들조차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7번째, 틀린 문제 다시 채점, 또 다시 풀기. 틀린 문제를 풀어서 가져오면 또 다시 채점을 해요. 이때도 또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풀게 합니다. 이걸 2번 정도까지는 무조건 해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힌트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풀도록 합니다. 문제를 처음에 틀리면 몇 번이고 계속 풀어야 하니까 처음부터 집중해서 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버텨내면 아이들이 실력이 많이 성장해요. 우리 애만 힘든 게 아니고 모든 친구들이 힘들지만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는데 여기서 엄마의 노하우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수학은 당연히 틀리는 거야. 처음부터 잘 풀면 뭐하러 푸니? 문제집 값 건졌네.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표정 관리 잘 하시면서 틀려도 다시 하면 되는구나. 뭐 그런 마음 갖게 하시길 바래요. 8번째, 답지 보기. 2-3번 풀어도 계속 틀리면 그때 답지를 보게 합니다. 답지를 보는 건 아이의 선택에 맡기세요. 답지를 보지 않고 끝까지 더 해서 스스로 풀면 이제 거기서 끝을 냅니다. 여러 번 틀린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로도 훌륭히 해낸 거예요. 단 답지에 다른 풀이가 있다면 그것도 학습하도록 보여서 익히게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답지를 보는 문제에 있어서는 페널티를 주세요. 9번째, 틀린 문제 중에 답지를 본 문제에는 풀이를 설명하기. 답지를 보는 문제는 엄마에게 뭐 풀이 방법을 설명하게 하거나 오답 노트를 제대로 적게 합니다. 듣는 엄마가 꼭 수학을 잘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하거나 더 좋은 풀이를 알려주시면 좋죠. 하지만 꼭 잘하는 상태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이의 설명을 듣고 뭐 끄덕끄덕만 해도 솔직히 아이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배우고 성장해요. 저는 잘 모른다 하는 것도 설명을 들었어요. 중학교 때 이제 고등과정 선행할 때는 제가 얼마나 다 기억을 하겠어요. 그래서 답지를 봐가면서 묻기도 하고 그랬죠. 네가 선생님이 돼서 엄마를 이해시켜봐. 뭐 이런 컨셉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상황이 안 되면 이제 풀이 노트를 적게 합니다. 뭐 꼭 거창한 오답 노트가 아니고 풀던 연습장에 한 번 더 꼼꼼하게 적도록 하면 돼요. 자세히 적고 스스로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단원의 문제를 모두 맞췄을 때 그 단원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과정을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서를 2-3번, 유형, 응용서를 2-3번. 심화풀이 없이 유형서만 하고 선행진도가 넘어갔지만 이 루틴대로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고등까지 문제가 없었고 두 아이 모두 수능 1등급을 받은 것 같아요. 수학만큼 공부 정서가 중요한 과목이 없어요. 저는 다른 과목에서는 화도 적당히 냈지만 수학에서만큼은 화를 잘 안 냈어요. 수학 자체가 입시에서 영향이 큰 건 당연하고 또 전과목 공부의 자신감에 가장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을 싫어하면 정말 큰일이다 생각한 것 같아요. 정말 수학은 틀리면서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더 생각할 때 성장합니다. 처음부터 누가 잘해요?
제가 수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못하다가 어느 정도 잘해본 경험이 있고 결국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었거든요. 수학은 공부하면 꼭 느는 과목이에요. 안 하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할 수만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수학 공부 루틴 도움 되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